못했던 그 순간 우딘의 차가운 밤을 산산이 부수는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잡았고 누구도 쉽게 시도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거리에서 과감히 슈팅을 날렸다. 대각선으로 꽂힌 강력한 슈팅은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골망을 흔들며 유럽 챔피언 PSG의 대역전극의 문을 열었다. 이강인은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하프라인으로 달려가 재빨리 킥오프를 준비하며 경기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우연히 멋을 부리려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의 진정한 담대함은 승부차기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비티냐가 첫 번째 키커로 실축했다. 희망이 잠시 피어오르는 듯 했지만 곧 사라질 것만 같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강인이 모두의 희망을 되살렸다. 네 번째 키커로 나선 그는 침착하고 완벽한 킥으로 골망을 갈랐다. 24세 젊은 선수는 이번에도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 표정도 몸짓도 자세도 흔들림 없는 거대한 산처럼 굳건했다. 이강인은 PSG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새긴 여덟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들어올린 11개의 우승컵과 이제 불과 작은 차이만을 남겨두고 있다. 아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라는 타이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리그인 우승 2회, 쿠프 드 프랑스 2회, 트로페 데 샹피용 2회, 유이파 챔피언스 리그 1회, 그리고 가장들이 평생 꿈꾸기 어려운 업적에 도달했다. 물론 2001년생인 그는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팀을 선택한 행운도 있었다. 국내 무대에선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PSG에서 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강인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트로피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의 결승골이 터지기 전까지 PSG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자.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이끄는 공격진은 비카리오의 골문을 뚫지 못하며 완전히 막혀 있었다. 결국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 68분 바르콜라를 빼는 승부수를 던졌고 PSG 팬들에게 다소 낯설었던 희망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청년 이강인이었다. 그 이전 챔피언스리그 우승 여정에서 이강인은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했고 프랑스 부호 구단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리그 인에서도 대한민국의 꽃미남 스타는 조연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덴벨레, 바르콜라, 크바라츠헬리아로 이어지는 환상의 공격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유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현지 선수들차 주전 자리를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온 이강인은 그 노력을 100배는 더 해야만 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달콤한 열매는 찾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이강인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이름은 마침내 영광의 무대에서 가장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UEFA 슈퍼컵에서 득점한 선수이자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다. 원래 이 기록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었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을 며칠 전 미국 무대로 이끌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날은 단순히 손흥민의 전성기가 끝나는 날만은 아니었다. 아시아 축구의 거대한 전설이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희망이 아시아 축구 전체의 꿈을 품은 채 중앙 무대로 올라서는 세대 교체의 순간이었다. 미토마 가오루는 브라이턴에서 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며 한때는 장사꾼으로 유명한 브라이턴이 그의 몸값을 무려 1억 달러까지 책정하기도 했다. 그것이 상업적인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선수의 위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에 미토마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강인이 있다. 오래전부터 손흥민의 후계자로 집중적인 투자를 받아온 선수다. 하지만 한동안 그 꿈은 흔들리기도 했다. 그라운드 위의 재능만큼이나 경기장 밖에서는 다루기 쉽지 않은 성격이라는 평가도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2023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드라마는 이강인을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에 올려놓았다. 감히 손흥민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만약 마음이 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한 선수였다면, 특히 아직 어린 나이였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선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시련이 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은 점차 과거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는 한 젊은 천재의 성장과 도약이 대신 채웠다. 파리 생제르맹을 시즌 첫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끈 황금 같은 순간 이후 이강인은 과연 팀 내 입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까? 하지만 냉정한 실은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스스로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을 움켜쥐기 위해 손흥민의 후계자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이름값이 조금 부족하고 석유 자본의 화려함은 없더라도 꾸준히 뛸 수 있는 무대와 더 높이 비상할 발판이 있는 곳이라면 충분하다. 아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가 되는 길은 여전히 이강인의 앞에 펼쳐져 있으며 그는 이제 그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강인은 PSG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새긴 8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들어올린 11개의 우승컵과 이제 불과 작은 차이만을 남겨두고 있다. 아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라는 타이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리그인 우승 2회, 쿠프 드 프랑스 2회, 트로페 데 샹피용 2회, 유이파 챔피언스 리그 1회, 그리고 가장 최근 유이파 슈퍼컵까지. 이 모든 트로피가 그의 진열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24세의 나이에 이강인은 수백만 아시아 선수들이 평생 꿈꾸기 어려운 업적에 도달했다. 물론 2001년생인 그는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팀을 선택한 행운도 있었다. 국내 무대에선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PSG에서 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강인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트로피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의 결승골이 터지기 전까지 PSG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자.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이끄는 공격진은 비카리오의 골문을 뚫지 못하며 완전히 막혀 있었다. 결국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 68분 바르콜라를 빼는 승부수를 던졌고 PSG 팬들에게 다소 낯설었던 희망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청년 이강인이었다. 그 이전 챔피언스리그 우승 여정에서 이강인은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했고 프랑스 부호 구단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리그 인에서도 대한민국의 꽃미남 스타는